실제로 있었던 미스테리한 밀실 살인사건. 2010년 11월 1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A동 1403호에서 살던 박 씨는 아침 일찍 자고 있던 부인 이 씨를 깨우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부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출입카드로 공동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와서 카드로 잠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안방에 온 순간 그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부인 이 씨가 흉기의 얼굴과 목을 10차례 찔린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노부부는 10수억대 재산으로 부유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 범인이 작은 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기에 범인이 재물을 노린 도둑은 아니었고 현관과 창문은 잘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남양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는데 외부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파트동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도 필수였습니다. 물론 집 현관에도 도어록이 달려 있었고 아파트 곳곳엔 CCTV도 꼼꼼히 설치된 상태였죠. 경찰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전작이기 때문에 곧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 아파트 A동 1403호에는 누군가가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이 씨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쯤이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한 걸로 추측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서 들어왔다고 보였죠. 조사 결과 이 씨는 오전 8시에 지인과 18분 정도 통화를 했을 뿐 외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었고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전날 남편에겐 오후에 아파트 양로원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행적을 보면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이었고 집안에 범인이 남긴 듯한 피가 묻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발자국을 조사해보니 일반 신발이 아닌 이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 자국이었고 그 슬리퍼는 화장실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혈액 반응이 있었는데 이건 피해자의 혈액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서 칼을 집어든 다음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들 죽인 후 범행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등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의 증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도어록에 출입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는 최신 보안장치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번을 누를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없었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 기록도 없었고 그걸 지운 삭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생각한 경찰은 사건 일주일 전에 CCTV까지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입구만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A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역시 입주민은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외부인은 출입하려는 호수에 직접 연락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지만 당일 피해자의 집 호수를 누른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같은 동 주민이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가정도 해봤으나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A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의 당일 행적을 이잡듯이 뒤졌어도 1403호로 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 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CCTV가 있어서 계단을 이용했더라도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역시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북부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워있다가 당했으니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 온 것 같은데 침입 흔적과 경로를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아직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거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으나 물론 이러한 침입 방식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A동의 2층과 3층에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2층과 3층 집에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옥상에서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 전체에서 실시한 혈액 반응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물컵 등 CT에서 집에 자주 오는 가족의 지문 외에 6명 것으로 보이는 지문과 DNA 일부가 발견돼서 감식을 했으나 지문은 1년여 전 이사할 때 일했던 이사짐센터 직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도 경찰은 여러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 집 현관의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기록도 없고 내외부 CCTV 모두에도 범인으로 보이는 동선을 가진 사람이 출입한 영상이 없었죠. A동 입구에도 출입카드와 비밀번호 그리고 호출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자주 오는 가족들의 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알리바이도 모두 성립하였습니다. 사견의 신고자이자 용의 선상에 오른 남편 역시 조사를 했으나 아파트 CCTV에는 남편이 이날 오전에 나갔다 밤에 들어온 화면이 찍혔고 휴대폰 사용 내역에서도 이동 경로가 확인됐기에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A동에 입주해 있던 48세대의 신발장과 세면장은 물론 의류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특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당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A동 주민 모두의 행적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단지 출입 차량 운전자 모두를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동안 몇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현재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미결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지하실이나 지붕에 귀신 같은 게 있어서 피해자를 죽였다는 루머가 돌았고 몇몇 주민들은 무섭다고 이사를 가는 일도 있었다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